안녕하세요. 장유경입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욕구나 행동이나 주의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엄마들을 만났을 때 아이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고 그거를 얘가 지시를 따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뭔가를 참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검사를 했어요. 우리가 36개월에 아이한테 굉장히 처음 보는 재밌는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손을 막 탁 잡으려고 할 때 딱 그거를 그 플라스틱 통으로 이제 못 만지게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를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이게 유명한 그 마시멜로우 테스트의 일종이에요. 만 5세 됐을 때 지능하고 굉장히 강력한 상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조절력은 이제 뇌에서, 그러니까 전두엽, 뇌의 앞부분, 이 부분이 관장을 하는데 이게 한 만 3세부터 8세까지 지속적으로 발달을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뒤에 어떤 자기 조절을 하는 능력을 배우는 건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배운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게 배우는 거죠. 이 시기 동안 아이들한테 자기의 어떤 욕구, 또 행동, 주의력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 가서 더 이후에도 공부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영어로는 사이먼 세즈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거 제가 엄마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공자 가라사대 게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게임이 아이들의 이 자기 조절력을 길러주는데 가장 좋은 게임이에요. 집에서 아이하고, 요새는 공자를 모르면 정말 방탄소년단이 됐든 아이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를 사용해서 그 가라사대가 붙으면 그 지시를 따라하고, 그 이름이 붙지 않으면은 그 지시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정말 주의 깊게 듣다가, 그러니까 충동이잖아요. 아이들이 손을 올려 그러면 손을 딱 올리고 싶은 충동을 딱 어떤 조건을 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절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운 게임을 통해서도 자기 조절력을 충분히 길러줄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이런 게임들을 하시면 이 시기에 자기 조절력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뭐 추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정을 인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메타라는 것은 뭐뭐 위에 뭐뭇에 대해서 이런 그 접두어기 때문에 메타 인지, 그러면 인지에 관한 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가 인지라면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네,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정의를 하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퍼즐을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퍼즐은 몇 개짜리 조각이야 라든지, 그거 아는 거가 메타인지예요.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메타인지의 지식. 그리고 조절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퍼즐 놀이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 아니면은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조각이 하나 모자라네?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조절에 해당하는 거고, 엄마하고 이렇게 퍼즐을 한다든가 과제를 줬을 때 끊임없이 얘기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서리부터 맞춰보자? 이런 게 다 메타인지적인 대화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말없이 커플, 엄마와 아이들이 서로 말없이 그냥 엄마가 막 놓아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렇게 아이가 메타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은 뭘 알려면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보 중에서 이거는 진짜인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어.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는 더 필요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왜 그 유튜브도 하고 싶어 하고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전문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새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정보를 자기가 자기의 각도에서 평가해서 조합해서 재생산하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한 시기라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이제 메타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엄마들이 아이하고 놀 때 뭔가 그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해 주는 거. 우린 think aloud라고 하는데 생각을 소리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쉬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 이것도 메타인지예요. 내용이 생각에 대한 거면 전부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변에서 엄마가 평소에 많이 말을 해주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그 과정을 자기도 말을 하면서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타인지의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스탠포드에 있는 캐롤 드웩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한 건데 시작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미국에서 그 정말 똑똑한 아이들만 가는 그 아이비 리그에 그러니까 대학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전국에서 똑똑하다고 해서 온 아이들 중에서도 처지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더 이상 이제 등록을 안 하고 포기를 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여기서 포기를 할까? 그 아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걔네들의 그 마음가짐, 그 태세가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딴 아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아이들은 사실 이제 얘네들은 어렸을 때 굉장히 그런 대로 똑똑하다는 아이들인데 얘네들도 앞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아이들인 거죠. 항상 나는 노력해야 된다. 내가 안 됐을 때에는 내가 노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노력하는 마인드셋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가짐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달라진 공부 습관 달공